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학에서 특정 오행이 강하면 해당 오행의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주 8글자만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금물인데요. 단지 특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머지는 그러한 특징이 올바른 쓰임으로 이어지면 크게 발전하는 결과가 있게 되는데요. 강함을 유지한 채로 계속해서 사주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운에서의 역할이 남아 있으니까 더 정확한 판단은 운의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금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단단하고 날카로운 특징 때문에 금속, 칼날, 바위 등을 상징하는데요. 끊고 매짐이 강하고 결단력이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성격이 강직한 경우가 많아서 융통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겉모습이 좀 딱딱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사주 내에 금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이 많으면 결단력이 강하고 투쟁심 역시 강해서 융통성이 적고 지기 싫어하고요. 남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극도로 꺼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배짱과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군인, 경찰, 법조계 쪽으로 진출하면 좋지만 사주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건달이 되기도 합니다. 칼날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움 역시 지니고 있어 인간관계에서도 내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기 때문에 마찰도 있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금이 많은 사주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금은 결실과 추수, 갈무리하고 마무리하는 기운, 연글고 실속 있게 내실을 채우며 결실을 맺는 역할을 담당하는 오행입니다. 이는 무엇이든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려 하고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요. 생각보다는 말보다는 직접 몸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행동파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금이 분명하고 완강하면 약간 불도저 같은 성품이라 할 수 있고요. 금은 크고 무거우며 단단하고 예리하여 결단력이 있고 냉철하게 분별하는 분별력도 소유하게 됩니다. 특히 한결같은 소신, 자신만의 주관과 신념을 가지며 초지일관하는 대기만성형의 기질을 갖게 되는데요. 외형적으로도 단단하고 우직한 느낌을 주고 승부사나 혁명가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금이 많은 사주치고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고요. 무관의 기질도 갖췄으며 실무자형 태도를 갖춘 사주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병이 되듯이 금이 많은 사주의 단점이나 문제점은 항상 결과와 목적이 있어야 움직이는데요. 실속과 실리를 추구하며 개인적으로는 실속이 있는 삶을 살지만 매우 계산적이고 결과나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약간 귀찮아짐 성향을 갖고 있고 인색하고 대충 넘어가지 않으며 항상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인데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냉정하며 차갑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지를 주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소위 인자함이 부족하고 타협심도 부족하며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신경질적이고 다혈질적입니다. 다른 오행이 갖는 고집과 자존심에 비해 더 완강하여 한번 틀어지면 그 상태 그대로 경직된 상태가 되듯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면모도 갖추게 됩니다. 금은 우리 신체에서 호흡기 기관지인데요. 금이 지나치게 편중된 경우 해당 신체 질병으로 인해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이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화로 극해주고 눌러주며 금을 재련해서 완성된 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갑고 무거운 예리한 글자에
온기를 내려주어야 하니 화가 필요한데요. 화가 없을 때는 수나 목을 통해 설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편중된 경우 극의 병이니까 반대되고 상극하는 글자로 극해 주는 것이 약이 되니까 좋은 것입니다. 해당 글자가 없을 때는 설기하는 것이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름에다 화를 넣어주고 화를 넣어주기 어려우면 수나 목을 넣어 확실하게 설기처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 수와 목이 강한 사주를 만나야 하는데요. 순차적으로 화를 우선으로 끌어오고 그게 어려우면 수와 목을 취해야 합니다. 금이 지나치게 편중된 경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차갑거나 냉정한 부분을 느끼기는 해도 특별하게 결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화는 세상과 섞이고 유행에 나를 맞출 때 화를 확실하게 끌고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지랖을 좀 갖고 세상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취미나 특기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회 활동으로 연결하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인자함과 여유, 사람의 정을 찾아야 하니까 세상과 섞이려 하고 외부 활동도 많이 하며 유행에 관심도 가지면 개운작용이 됩니다. 왼쪽 명조는 진월 개축일주 남명입니다. 개수일간이 금이 왕한 가운데 화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목을 키우는 화가 없으면 결실이 없는 것과 같은데요. 용두삼이고 열정이 없다 보니 모든 일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수로 인해 왕해지니까 나의 손발을 엄마가 다 해주는 격인데요. 혼자서는 이것저것 안 되는 명조입니다. 이 명조는 인수로 인해 왕한데요. 설기처가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한 경우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에 시달리거나 정신과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지의 지지 육합, 일지 축토가 년 공망이라 내 일자리와 배우자의 인연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재주운을 살려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대운이 수운을 지나고 있으므로 일지 축토가 허물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내 배우자와 관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늘 열정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차근차근 일하다 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른쪽 명조는 진월 경인일주 여명인데요. 천간에 비견이 많은 가운데 재성도 만만치 않은 사주입니다. 하지만 년간의 을목은 비견과 합을 했고 지지의 진중 을목들도 비견들과 명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편인이 강해 모친의 영향력이 많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모친에서 나오는 재성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견이 많고 비견과 재성이 모두 명암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돈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더러 부친이 주색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모친에 비해 부친의 영향력이 미비하기도 합니다. 또 정편인 혼잡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한 가지 공부를 끝까지 하지 못하거나 이 공부 저 공부 하는 등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지만 대운의 영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 방향은 금융, 세무, 재무회계 등이 보이는데요. 화관성이 투하지 않아 경쟁력이 조금 약하므로 큰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에 더 어울릴 것 같네요. 또한 진토는 나의 식상을 입고시키고 이성운이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